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계열사인 HLB 글로벌이 112억 상당의 전환사채 이 발행 결정이 어제 이사회를 통해서 있었죠. 이 발행 결정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HLB 주가는 장중 29,750원 윗골이 나오면서 29,000원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자, 3일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가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금 이제 좀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이제 오장에도 29,750원 3만원 부근대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아침에 이제 3분봉에서는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이내 이제 하락을 하면서 29,000원 선 부근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수급상으로는 이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제 이제 살짝 프로그램 매수세가 7거래일 만에 나왔는데 다시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자,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도 JP모간 쪽에서는 계속 매도,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5일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세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상태에서 5일선 저항으로 다시 5장의 이 연봉 흐름들을 양봉으로 바꿀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겠죠. 자, 글로벌 관련되는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월봉상 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90% 지금 하락한 가격권에 머물고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자, 이제 어제 이사회를 통해서 이 전환사채 관련되는 발행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공시가 나오면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자주 접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시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분부 사채 같은 이 메자닌 자금이라고 하죠. 메자닌이라고 게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왜 근데 이런 것들 하냐면 보통 이제 기업들이 보통 이제 채권을 발행하려면 이제 신용 등급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좋지 못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을 이제 못 받는 경우라든지 받아도 금리가 굉장히 최근에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담을 조금 피해가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게 이제 이 메자닌 자금이거든요. 거기서 보통 이제 뭐 BW라든지 12 관련되는 부분을 발행한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떤 목적이냐도 중요한데 보통 이렇게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자금 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 뭐 이러면서 향후에 또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사채의 종류에서는 33회차니까 굉장히 이제 뭐 HLB 그룹은 10이나 BW 관련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어떤 입장이죠.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무기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건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쿠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보통 이건부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당 한 번씩 이 표면 이자율이 있잖아요. 이 표면 이자율이 이제 연 기준으로 3%니까 이걸 연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한 번씩 4분의 1씩 해가지고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건부고요. 무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하지 않으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소리고, 보통은 이제 누가 이것을 받을 것인가 정하지 않은 것이 이제 공모고요. 사모는 발행 대상하는 주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면 총액은 이제 112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상에서 잔여 발행 한도는 3,143억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112
2억 정도가 이번에 전환사채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영업 양수 자금이라든지 뭐 타법인 정권 이제 취득 자금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증대될 수 있는 투자인 거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라든지 채무상환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율이 높아가지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없죠. 그 다음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채무상환자금이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의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채의 그 이율에 보면 표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사채 발행할 때 표면에 이제 그 딱 있는 쿠폰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기 이절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이자율이 있고, 그 다음에 만기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누구를 대상으로 발행할 것인가, 요런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만기는 2026년 10월 31일이고요. 그래서 표면 이자율은 이제 이권부에서 중요한 거고, 그 만기까지 이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이제 표면 이자율로 받은 그 이자는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만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다른 어떤 이제 전환사채 할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뭐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자 지급 방식에서 표면 이자율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자 지급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거죠. 단리로. 그러니까 연 이자율이 3%니까 요거의 4분의 1씩 이제 수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기 때 이제 받는 것은 이제 요 중간에 받았던 요 있잖아요. 요 이자를 빼고 그러니까 이제 연이율로 보면 이제 5%인데 요게 2026년도까지 계산하면 중간에 거를 이제 빼고 나면 받는 게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106%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자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계속 보유하게 되면 1년에 4번씩 이렇게 이자를 3%의 4분의 1씩 받고 만기까지 가게 되면 원금에다가 6%를 더해서 추가로 받는 요게 이제 이 글로벌의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옵션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CB나 BW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 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채권으로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이제 프라이스가 있고 조건이 있는데 이 전환 기준가 대비해 가지고 시가가 계속 이제 하락하게 되면 전환가액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전환가액이 3,783원입니다. 이걸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 10월 31일부터 전환할 수 있고 종료일은 이제 사채 만기가 10월 31일인데 그 전에 이제 한 달 전까지 이제 전환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때까지 전환 안 하면 만기까지 만기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로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 290만 주에 거의 막 300만 주의 어떤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3,783원.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중간에 저 3,783원 관련되는 부분에 전환가액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게 시가가 하락하게 되면 조정하죠. 이걸 이제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근데 무한정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2,649원까지만 해줍니다. 뭐 요런 어떤 그러니까 요게 이게 있기 때문에 리픽싱 우려로 하면 이제 그 전환가액이 조정되게 되면 물량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어떤 오버행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옵션이 있는데요.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은 채권을 이제 산 사람 입장에서 만기까지 이제
뭐 간다든지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이 주가가 이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전환가에 가고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든지, 이 금리를 뭐 만기까지 받기보다는 그냥 나는 중간에 상한을 좀 해주세요,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풋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은 뭐냐면 발행자 입장에서 지금은 당장 이제 그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상한이 좋아서 현금 여력이 생기면 이게 오버행 이슈도 있고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콜옵션을 통해서 회사가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은 어제 24일 날 했고, 청약일은 대상자들이 26일 날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31일에 이제 이게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권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 제출은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뭐 이 부분들이 이제 사채권자 콜옵션 관련되는 부분, 이 콜옵션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회사가 좀 사주는 거니까 기존에 이제 여기 보면 내용자들에 해당되는 뭐 김우성, 뭐 이 박지훈, 이윤학, 뭐 김태곤, 김계숙, 위드알, 이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전부 다 뭐 테라피틱스라든지 바이오스텝이라든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기존 주주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콜옵션을 회사가 행사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구조가 돼 있고, 그래서 특정인들은 이제 기존에 계속 이제 HLB 관련해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배분을 하는 뭐 그런 어떤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급상의 이제 그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3일에 어떤 반등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조정이 5일선 정도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장에는 여기서 이제 밑꼬리가 나오면서 어제 양봉이었던 가격 29,000원대가 좀 훼손되지 않으면서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니까 이 흐름으로 진행된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